회복 탄력성에 대한 지표 중에 한국인들이 유독 높게 나온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충동 통제 능력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많이 웃으면 좋다. 누구나 알고 있죠. 근데 왜 좋습니까? 바로 그 이유를 설명하는 책 회복 탄력성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긍정성이 강하면 역경에도 강해진다 라는 뻔한 내용인데 이 책이 재밌는 건 과학적 근거를 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읽기가 쉽습니다. 오늘은 회복 탄력성을 통해서 긍정성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심리학이 많은 발전을 합니다.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 PTSD 이런 걸 치료하기 위해서였는데 이때부터 정신적 건강이 신체적 건강을 대하는 것처럼 진지하게 받아들여진 거죠. 우울증이라는 병을 알기 이전에는 이런 사람들을 종교적 실패, 믿음의 부족이라고 단정짓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정신적 건강은 아직도 해결할 게 많은 분야인 거죠. 우리한테 긍정성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한국이 유독 가진 것에 비해 행복을 덜 느끼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2023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137개국 중 57위, OECD 38개 국가 중 3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최근 5년 동안 우울증이 35%, 불안장애가 32% 증가했는데 그 중에서 20대가 가장 가파르게 상승을 했어요. 제일 젊은 나이가 이렇다는 게 참 암담하죠. 게다가 최근 도서 트렌드 중에 염세주의 철학이 유행이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다 의미 없고 인간관계 이런 거 집착하지 마. 너만 신경 써. 뭐 이런 거거든요. 물론 염세주의도 장점이 있지만 뭔가의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 원하는 게 있다는 거고 포기하는 건 편하지만 얻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잘 관리를 해야겠죠. 여러분 멘탈이 강하다고 했을 때 보통 뭐가 떠오르시나요? 버티는 것? 참는 것? 아닙니다. 책에 따르면 부정성을 긍정성으로 잘 바꾸는 게 강한 멘탈의 핵심이라고요. 근데 이게 힘든 상황이 생겼을 때 컵에 물이 반이나 차 있네? 이런 식으로 억지로 생각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훈련을 해야 한다고요. 뭐를? 웃는 거예요. 너무 뻔하죠? 그쵸? 근데 이제부터 나름의 이유를 좀 설명을 할게요. 책에 따르면 사람이 감정을 인지할 때 행동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감정을 인식한다고 합니다. 몇 개의 실험이 있었는데 참가자들에게 동영상을 보여주든 행동을 하든 감정을 유발하는 뭔가를 제시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의 순서가 뭐였냐면 뇌파 활성화, 그 다음 행동, 그 다음 이거 무서운 거구나 라고 인지를 한다고 합니다. 순서로 따지면 행동 뒤에 감정을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했을 때 억지로 웃어도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잘 웃는 사람이 긍정성이 높고 긍정성과 회복 탄력성은 연결이 돼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역경에 강하다는 거죠. 사람의 인상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갖고 있는지 하버드대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학생들한테 13명의 교수의 강의 영상을 딱 10초 보여줘요. 그 뒤에 강의 평가를 하게 했는데 결과가 실제로 한 학기 동안 그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의 평가와 거의 일치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영상을 5초로 줄여도 비슷했다고 해요. 또 졸업장 사진에 의식적으로 만든 웃음 말고 찐 미소, 이걸 뒤챈 미소라고 하는데 이 웃음을 짓고 있는 사람들은 30년 뒤에도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웃는 것만으로 진짜 삶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긍정성이 강하면 왜 역경에 강해지는 걸까요? 책 내용 플러스로 제가 직접 더 찾아봤는데 긍정성이 높을수록 유연한 사고를 한다는 결론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창의력과도 연관이 되고 역경을 넘기는 유연함까지도 연관이 되고 마지막으로 도전성까지도 관련이 있다고 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도전성이 늘어나는 거죠. 심지어 어떤 실험에서는 참가자에게 사탕을 줘서 잠깐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도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유의미한 결과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긍정성, 도전성, 창의력 이 모든 건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재밌는 예시가 구글 사무실을 보면 되는데 구글 사무실을 보면 색이 알록달록하고 회사인지 놀이터인지 모를 듯한 그런 구조가 많거든요. 이게 창의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구글의 철학이 인테리어에 녹아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구글은 아는 거죠. 재밌어야 창의성이 높아진다는 걸. 심지어 구글 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Don't be evil, 악해지지 마라입니다. 책에선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친구를 많이 사겨라가 아니라 깊은 관계를 형성해라 입니다. 이것도 근거가 있어요. 카우아이라는 한 섬에서 40년에 걸친 연구를 했어요. 이 섬이 가난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넘치는 조금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악조건 속에도 긍정적으로 자란 애들이 따로 있었고 얘네를 분석한 거예요. 이때 도저히 공통점을 못 찾다가 마지막에 하나의 요인을 찾았는데 그게 뭐였냐? 이들 주변엔 헌신적 사랑을 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부모든 할머니든 누구든 즉 내 인생에 완충장치 역할을 해주는 그런 대인관계가 형성돼
있다면 그 사람은 긍정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원래 사람의 기질은 태어나고 한 3살 때까지의 기억으로 정해집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통제할 수 없죠. 즉 부정성이 높든 긍정성이 높든 어느 정도는 운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후천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고 그 방법이 웃음과 대인관계라는 겁니다. 요즘 가볍게 사람을 만나는 그런 플랫폼이 늘어나지만 찐친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이전에 이기적 유전자라는 컨텐츠를 제작했을 때 핵심 내용이 뭐였냐면 이기적인 선택을 할수록 내 생존율이 높아진다 였어요. 이 책과는 너무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모든 건 양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격적이면 무례할 수도 있고 겸손하면 소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부정성이 꼭 나쁜 건가? 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부정성이 강한 사람이 어쩌면 안정형 인간일 수도 있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많다는 건 내가 가진 걸 잘 안 잃는다는 개념일 수도 있고 두려움이 많아서 미리미리 더 치밀하게 계획을 할 수도 있어요. 또 때로 이런 사람들이 비판을 날카롭게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뭐 하나를 맹신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취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세계적으로도 경쟁이 치열한 나라죠. 그 덕분에 이례적인 성장을 한 자본주의의 모범 국가입니다. 경제는 좋아졌지만 자살률은 늘어난 이 아이러니함은 비교하는 걸 좋아하는 우리의 특징과 그걸 유발하는 다양한 매체들, 진짜 행복보단 보여지는 재미를 추구하게 만드는 여러 매체들의 결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 긍정적 마인드는 역경을 극복하는 강한 힘을 갖고 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 당신이 무언가를 원했기 때문이고 그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평소에 가족과 친구들에게 좋은 미소를 많이 보이자 라고 볼 수 있겠네요. 회복 탄력성에 대한 지표 중에 한국인들이 유독 높게 나온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충동 통제 능력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하고 싶은 것을 참고 인내하는 능력은 우리가 높다고 해요. 반대로 말하면 스스로에 대한 신념과 도전하는 마음이 낮다고 합니다. 비슷한 교육을 받고 비슷하게 살아가는 우리는 좋게 말하면 착한 팔로워의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쩌면 내가 뭘 원하는지 어떨 때 행복한지를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돼버린 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걸 비싼 명품으로 가리는 건 아닐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각자가 가진 역경을 잘 극복하시길 바라면서 다음엔 더 재밌는 책 들고 올게요.